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편하게 시청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 인사 드리고 있고요. 전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하면서 종가를 마감했고요. 러셀 지수 같은 경우는 1% 이상 상승하면서 FOMC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어제 나스닥이 좀 장 초반에 그리고 어제 프리장에 좀 이렇게 강하게 눌렸던 이유는 결국 오라클 이슈가 너무 높았어요. 자, 오라클 이슈가 무엇이 있냐면은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라클 실적 발표가 매출이 괜찮았고 제 영업이익도 괜찮았지만 자본 지출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 상승하고 있지만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요즘 AI 버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구글이나 메타 같은 경우는 캐시카우가 있어요. 네. 무슨 소리냐면 구글, 아마존,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 동일하게 다 똑같이 얘네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얘네들은 캐시카우가 있죠. 구글도 따로 캐시카우가 있고 아마존도 캐시카우가 있고 뭐 메타도 캐시카우가 있어서 따로 현금을 벌어들이는 주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부채가 늘어나도 현금을 버니까 문제가 없지만 오라클이나 오픈 AI 같은 경우는 얘네는 외부에서 투자금을 수혈받지 못하면은 부채만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네는 이 AI 관련 사업이 주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뭐 구글 같은 경우야 뭐 AI 산업이나 메타도 AI 산업이 조금 무너지더라도 메타에 페이스북 있고 뭐 인스타그램 있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구글이라는 그 채널을 가지고 있고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있으니까 뭐 아마존은 당연히 본인이 원래 쇼핑이 주업이니까 이 AI 쪽이 조금 무너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캐시는 들어오니까. 근데 오클로나 오픈 AI가 이게 없다. 이게 그래서 닷컴 버블을 우려하는 시장에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클은 계속해서 회사채 발행하면서 자, 계속 현금을 조달받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 예상보다 지출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악재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올 초에 만들었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때문에 자, 오라클의 하락으로 소프트뱅크도 어제 니케이에서 마이너스 6%대 하락 마감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하락이 나왔구나인데 결국 해당 재료 때문에 막 30% 40%씩 오라클이 떨어지고 막 폭락하고 할 차트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는 어제 이 185불을 지지를 받았죠. 이 185불을 지지받을 때는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라클뿐만이 아니라 어제 매수 타점은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도 매수점이 나올 수 있었고요. 이 나스닥 선물지수 100을 1시간으로 확대해서 보았을 때 자, 이게 그 점심경에 대략 12시경에 가장 저점이고 이후로 이 저점은 본장에서 나왔던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본장 시작한다고 밀어낸다고 패닉셀 하면서 매도 치는 것이 아니라 어라 저점을 지지받고 있네. 그리고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은 매수 타점을 넣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리고 어제 저 매수 타점이 나올 때 어땠냐면은 자, 빅스 지수랑 이 좀 뭐랄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후로 금이나 달러 그리고 국채에서는 크게 이슈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 금이 떨어지지 않고 달러가 치솟지 않고 국채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면은 당연히 매수 타점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좀 증시를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러셀 같은 경우가 현재 신고가 영역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소형주들에게는 되게 호재예요. 네.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증시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네, 중소형주들 위주로 상승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아까 오라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라클 차트를 좀 설명드리자면은 오라클은 어제 185불을 지지받으면서 직접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았고요.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상당히 들어온 거래량은 단기적으로 G라인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185불을 이탈할 경우 오라클 같은 경우는 밑에 G라인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추세 G라인을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밑으로 빠질 때 150불까지 G라인이 없어져요. 150불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것과 같죠. 하지만 자, 지금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150불 아래로 밀어낸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V자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재가 다 나왔지만 악재를 어느 정도 털어내면서 본장에서 5%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여기 갭을
띄워놓고 하락이 나왔어요. 자, 과거에 우리가 오라클 차트, 제가 계속해서 어떤 차트든 다 이 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갭을 하락을 띄워놓고 나면은 결국 향후에 이 갭 메꾸는 상승은 출현하러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갭 하락을 하고 나서 이 반등이 나올 때는 일단 첫 번째로 호재로 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증시의 공통적인 악재가 출현하지 않는다면은 오라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크게 악재로 보지 않고, 실제로 여기 우리가 갭상승해서 출현했던 것이 있거든요. 이 갭상승을 어느 정도는 메꿔서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괜찮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갭을 메꾸는 상승은 좀 출현할 가능성이 높고, 오라클 예를 들어서 실적 발표 전에 매수해서 물리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니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차트에 대해서도 좀 분석드리면은,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일반 영상 통해서도 언급드리고 있는데, 자, 무엇이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패턴 움직이고 나서 지지받고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략 175불 때, 뭐 165불 때 이 사이 오면은 매수 타점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실제로 어제 구름대 상단 그리고 볼리전 밴드 상단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V자 반등이 나올 때 실제로 이 가격대가 175불까지 내려오지 않아서도 176.5불 정도 이렇게 지지 받고 V자 반등 나오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170불 중반대 반등 나왔다, 타점 잡아보자 가 나오는 거죠. 지금 동일하게 엔비디아도 이 구간을 갭으로 하락을 띄워놨기 때문에 이 갭 하락을 다시 메꾸러 상승이 나와서 185불 이상을 띄워준다면은 이후로 200불까지도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186불 볼게요. 그래서 186불까지 메꾸러 갈 확률이 높고, 186불 메꾸면서 지지를 받을 경우 200불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어요. 200불을 도달하고 난 뒤에 엔비디아는 이 뒤에 200%더 치고 올라가면서 250불, 300불을 갈지 아니면은 밑으로 쭉 꺼질지에 대해서는 그때 방향성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 시황은 동일합니다. 제 시황은 이후로 엔비디아는 향후에 여기 밑에, 이 밑에 120불 아래로 갭을 메꾸는 하락이 출현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상승은 좀 짧게 먹고요. 한 한 달 정도? 네, 그리고 그 뒤에 이 하락 대비는 좀 우리가 최소 3개월 정도는 길게 가져가야 된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은 구간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FOMC 금리 인하, 뭐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단기적으로 반발 상승 나오고, 이 상승이 어느 정도 제한되고 난 뒤에는 다시 한번 또 와장창 무너지는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XXL입니다. 네. XXL 같은 경우는 어제 막 44불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더 좀 종가를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떨어지다가 올라오면은 무엇이 있냐면은 이 가격적으로 조정을 얼추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피보나치 기준으로 XXX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자, 이게 원래는 가격적으로 그냥 쭉쭉 천천히 떨어져면 좀 진짜 좋은데, 자, 지금 이미 가격적으로는 0.786 피보나치 기준에서 딱 가격적 조정을 주고 나서 끝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더 떨어져서 295불까지 떨어져도 상관은 없지만, 이후로 여기서 가격적인 조정을 끝냈다는 것은 종고점까지 한 번 더 주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급하면 별로 차트 이쁘진 않아요. 막 그럼 여기 이거 찍고 그만큼 여기서 상승했던 만큼 다시 치고 올라가겠냐라고 하면은 이건 좀 너무 과하다라는 거죠. XXL X 기준에서는. 예, 좀 단기적으로, 즉 올해 4월 달 이후부터 좀 상승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뭐 여기서 지금 막 쭉 치고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일단 전고점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 보고 진행하자라고 볼 수 있어요. 최대 상승은 좀 더 열려 있는 구간이긴 한데, 최대 상승은 60불까지도 XXL 기준으로 열려 있긴 하지만 일단 좀 지켜보자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엔비디아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은 XXL도 60불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횡보가 좋아요. 어제 나스닥이 하락이 나올 때 테슬라도 크게 빠지지 않고 자리를 잘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 횡보가 나오는 이유가, 가격적으로 빠져야 되는데 가격적으로 빠지지 않고 기간적으로 횡보해 버리는 거예요. 430불 때 지지 받아 버리고, 가격적으로 빠져버리면 420불 때까지 빠져버리는데, 이 가격적인 조정 줘 버리지 않고 기간적으로 횡보 줘 버리다가 위로 500불 이상 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500불 정도 이상 상승할 확률 높다라고 지금속적으로 보고 있고요. 470불대 돌파 나와주면은 위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425불, 410불 이탈하게 되면은 밑으로 좀 강하게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G라인들은 좀 우리가 꼭 손절가를 대응해야 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상승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93K까지 다시 한번 더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96K, 이더리움 기준으로는 3.6K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거를 뭐 최근 들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기 V자 반등 나올 때부터 코인 관련주들 계속해서 매수점 드리면서 96K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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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고 있죠. 자, 코인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코닐만 좀 간단하게 볼 건데, 자, 코인베이스 글로벌만 보더라도 어제 아랫꼬리를 길게 넘겨두면서 지라를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선을 지지받고 있는 구간이고 본인이 지지받아야 되는 비각 추세선을 지지받고 지금 V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미 가격적 조정을 끝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290불에서 300불 올라갈 확률이 너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20불대에서는 매수 타점이 나왔으면 정말 좋고요. 어차피 뭐 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일단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매수 타점을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미보유자분들 오늘 뭐 22불대 돌파 나오면은 돌파 매매 타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목표가는 26불에 30불까지는 좀 가져가셔도 돼요. 목표가. 그래서 목표가 크게 열려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최대 눌리면은 17.5불까지 눌려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동일하게 눌림이 나오고 나면은 이렇게 상승 나오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정이 나오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피보나치를 그려보았을 때 이 조정이 0.618로 끝날 것이냐, 0.5까지 내려갈 것이냐, 이 차이이지 그다음 목표가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 점 우리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메타거든요. 예, 메타 같은 경우도 어제 장대 양봉 좀 박아주면서 좀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메타가 오늘 기준에서 결국 650불대를 돌파가 나와버리면 660불? 655불 보시죠. 655불을 돌파해버리면은 660불로 잡을게요. 660불 잡으면은 돌파 매매 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추세 상단 구간, 즉 630불대 와줄 때까지 기다렸다고 매수점 좀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미보유자분들 실제로 계속해서 타점 잡아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갭을 메꾸는 하락 종결 짓고 나서 상승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그냥 660불, 655불이나 660불 돌파 나와버리면은 그냥 돌파매 하고 730불 따라가야 돼요. 왜냐면은 올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밀 거면 어제 가격적으로 630불, 635불 부근으로 찍고 내려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안 그랬죠. 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군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락보다는 위로 당기겠다라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목표가 730불 놓고 메타 지금간부터도 계속해서 매수 타점이 나온다. 그래서 뭐 650불, 630불 분할 매수 타점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목표가 730불 열어놓고 대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메타를 볼 때 우리가 동일하게 봐야 되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코어 이브입니다. 코어 이브 같은 경우도 목표가 100불이 열려있는 구간에서 어제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어제 코어 이브 같은 경우도 최대 76불, 72불 지랄 매수점 나오고 있지만 어제 가격적으로 약간 주고 21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은 이 종목 역시도 동일하게 이제는 90불 정도 돌파가 나와주면은 그냥 돌파 매매 추가하시면서 100불, 130불 끌고 올라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서 한 번 더 70불대 초보 중반까지 눌려준다면은 매타점 정말 강하게 나와서 무방하고요. 아까 메타나 일반 종목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인베이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밀어주면서 70불 초반까지 떨어져 줘도 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건 똑같아요. 100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리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코어이브 같은 경우는 실제로 100불을 지지받고 돌파하지 못하면은 목표가는 100불이 되는 거고요. 100불을 지지받고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버리는 캔들이 나와버리면은 이후로 목표가는 130불이 되기 때문에 이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종목들을 좀 분석 드렸는데요. 항상 뭐 저는 양자 섹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양자 섹터 또 분석 드리면은 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이 21선을 좀 지지받고 종가를 마감했어요. 우리가 근데 아이온큐나 뭐 디에이브 퀀텀 양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까지 다 양자 3대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 디에이브 퀀텀 보시면은 장대 양봉 박히고 3, 4거래일 정도 횡보 나온 다음에
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아이온큐도 장대 항복 나오고 3-4거래일 정도의 횡보 나오고 아랫골 달고 횡보 나오고 있는데 이 차트를 뭐랑 똑같이 봐야 되냐면은 자 나비타스 장대 항복 나오고 3-4개월 정도 횡보 나오고 있는 것도 동일한 패턴이고요. 그리고 드론 택시 관련주, 드론 관련주 아처 에비에이션도 장대 양봉 나오고 3-4거래일 정도 횡보 나오고 있는 거 동일한 패턴이고 추가적으로 휴머노이드 관련주 리치텍 로보틱스도 장대 양봉 나오고 3-4거래일 횡보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 나왔던 이런 패턴이 모두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러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 양자 섹터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섹터, 양자 섹터, 드론 섹터, 휴머노이드 섹터 모두 다 자리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자리가 비슷하다라는 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들 모든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자, 이 구간에서 V자 반등 나올 때 차트도 동일했어요. 제가 이때도 분석드릴 때 그랬죠. 이거 공통적으로 증시 공통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언급을 드릴 때 실제로 장대 양봉이 공통적으로 공통된 종목들 구간에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도 당연히 공통적으로 공통된 구간에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이온큐가 60불을 갈 때 아까 언급드렸던 마초도 올라갈 거고 리치텍도 올라갈 거고 네, 여러 종목들이 같이 올라갈 거니까 이 점은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양자 섹터만의 하락이 아니고 일부 섹터만의 하락이 아니라 공통의 하락이기 때문에 이 하락은 FOMC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된 구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네. 자, 아이온큐가 지금 구간에서 지금 48불대를 이탈하지 않고 강하게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로 아이온큐는 목표가 60불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아이온큐는 48불 이탈 전까지는 무난하게 치고 가시면 돼요. 미보유자분들은 이거 53.5불에도 추매 진행하셔도 되고요. 목표가 60불까지 끌고 올라가시면 된다. 60불 돌파 나오게 되면 최장 75불까지 열려 있는 구간이지만 일단 60불 저항선을 일단 돌파하는 것을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 구간이 강하게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니까요. 직전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항 구간이죠. 이 저항선 돌파하지 못해서 직전에 매물대 뺐고 횡보가 나왔지만 이후로 지금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가면서 여기 저항까지는 한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동일하게 리게티도 이 저항을 가지고 있어요. 33불, 35불 정도. 그래서 리게티도 어제 24불 이탈하지 않았죠. 어제 안내드렸던 지라인들 모두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지받고 이후로 위로 올라가는 그림 33불, 35불 좀 열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리치텍 볼 때 리치텍이 이렇게 N자형으로 딱 상승 마감했죠. 얘는 추세 반전형이거든요. 동일하게 아이온큐나 리게티나 이런 종목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평선 집중해 놨고 볼린저 밴드 축소 다 해 놨고 지금 상승 하나 위로 올릴 것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목표가 33불에서 35불 동일하게 열려 있고 이 종목도 33불, 35불 돌파하면 40불 이상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G라인 24불, 22불 체크하시면 됩니다. 디에이브 퀀텀입니다. 디에이브 퀀텀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자 지금 구름대 하단 어느 정도 지금 소화 구간이고요.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면서 볼린저 밴드 지금 확장형으로 뻗어 나가고 있거든요. 치고 따라서 올라갈 거예요. 비각주도 상단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본인이 먼저 이 저항선 돌파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저항선을 3거래에 4거래를 횡보하면서 이 저항선 지금 물량을 받아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물량을 받아먹고 있다는 것은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4불, 22불까지 눌려주면 메타점 좀 나오는데 안 오네. 아, 여기 지금 24불 정도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면 이 종목도 그냥 29불부터는 그냥 돌파 매매 진행하셔도 돼요. 29불 돌파 매매 가능하고요. 목표가 35불까지 열려 있고 35불 돌파할 경우 목표가 40불 위로 열려 있지만 일단 목표가 35불까지는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목가 35불 DAV 퀀텀에 볼 수 있어요. 네. 실스크. 자, 실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캔들이 21선 지지받고 있잖아요. 4.4불. 그래서 4.4불 이탈해도 밑에 3.8불까지는 좀 강하게 질환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패턴은 똑같아요. 네. 이렇게 눌려도 지지를 받아준다면은 이후로 6불대 위로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자, 지지를 받더라도 돌파를 해주는 그림도 동일하게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똑같이 돌파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6.2불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6.2불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하락이 나와도 무서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눌림이 나올 때에는 매수 타점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방송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예, 우리가 증시를 대응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쏟아질 때는 패닉 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이 크실 거예요. 이럴 때 멤버십 통해서는 실시간으로 매도하면 안 된다.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고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많은 도움 필요하시면은 예, 구독해서 예,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